문재인 대통령의 비겁한 침묵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대통령 유럽 순방에 맞춰서 작성한 원전 세일즈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총회에 가서는 탈원전과 탄소 중립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을 없애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탈원전을 하겠다.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틀 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4개국 협의체에 가서는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며 이제 원전 기술을 홍보했습니다. 이틀 전에 한 얘기하고는 뭐 180도 다른 얘기죠. 한국은 탈원전을 계속하겠다고 이틀 전에 선언하고, 이틀 후 다른 자리에 가서는 한국 원전 기술이 최고니까 믿고 사달라고 한 것입니다. 얼굴이 두꺼운 겁니까? 아니면 뭘 모르는 겁니까? 한국 원전은 풍부한 건설과 운영 경험,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계속 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계속 공급 가능성이란 짓고 나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부품 공급 등 끝까지 책임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정책은 잘못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책이 백발백중 잘 되면 이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리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추진하거나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탈원전의 잘못을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는 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원전 세일즈 자료가, 그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뿐이 아닙니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수력원자력. 이 국회에 낸 자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은 엑스레이 촬영할 때 우리가 이제 폐를 이제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 수준이다. 40년간 운영하며 한 차례 사고도 없었고,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디는 설계도 충분하다. 진도 7.0에도 너끈히 견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등 대통령이 2017년에 발표한 탈원전 내용과 정반대의 보고를 국회에 했습니다. 한수원이 2017년에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탈원전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 원전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값싼 발전 단가만 노렸기 때문에 원전을 세운 것이다.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했다. 지진에 치명적이다. 후쿠시마를 봐도 원전이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2017년 4년 전에. 문재인은 후쿠시마 원전으로 1368명, 1400명이 사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사선 누출로 인한 사망자는 2명뿐이고 나머지 모두 지하의 발전 시설이 쓰나미, 해일로 쓰나미로 침수되면서 생긴 단순 사고였을 뿐입니다. 쓰나미에 대비하지 못해서 생긴 발전소 사고를 방사능 누출 사고라고 국민을 속이고 겁을 준 겁니다. 한국은 이제 지구를 덮고 있는 여러 조각의 경계로부터 판길이 이렇게 이제 있죠. 경계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져 판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한국은 7.0 이상의 큰 지진 발생 확률이 없습니다. 과거 기록으로 봐도 1978년,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5.0 이상 지진이 한국에는 10번, 그런데 미국은 570번, 일본은 4,600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10번밖에 없었습니다. 5.0 규모 지진은 지난 12월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규모의 떨림입니다. 그 정도. 지진은 이제 그 축구공을 보시면은 가죽을 이렇게 조각조각 꼬매서 몇 조각으로 되어 있죠. 지진은 축구공처럼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는 지구 껍질이 서로 이렇게 엇각을 내면서 삐걱거릴 때 내는 진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전은 하이테크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탈원전 5년 동안
17개 대학 원자력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 지원자들이 2016년 5년 전에 800명에서 지금은 524명으로 35%가 줄어들었습니다. 재학 중에도 로스쿨, 변리사, 또 그쪽으로 이제 전공을 바꾸거나 또 세무사로 직업을 바꾼 원전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3마일 원전, 뉴저지에 있는 그 3마일 원전이 지난 1980년대에 한번 사고가 났었죠. 70년대 말에. 그 3마일 원전 사고 이후 40년 동안 미국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는데 최근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부품 공급도 아주 심각해서 4개를 짓기로 했다가 2개를 포기를 했습니다. 4세대 원전 SMR이라고 그러죠. 4세대 원전에 한국의 퇴직 기술자들을 데려갈 정도로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 부족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안 짓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60년간 쌓아온 우리 기술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니까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원전 산업은 이제 원전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뿐이 아니고 산업 기술 전반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인력 공급망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기간에 인프라와 기술력을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전 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 5년 전에 22,500명에서 3년 후에 2만 명, 13%가 감소했습니다. 대표 원전 산업이 원전 기업이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의 원전 인력이 1,857명, 그러니까 1,9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채용 인력도 2년 전에 8,000명을 채용했다가 지금은 10분의 1, 700명, 800명 수준으로 10분의 1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대표 원전기업 두산중공업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18개월간 경제부총리로 재직했던 김동연 전 지금 이제 대통령 해서 지금 0.3%인가 이렇게 득표율을 얻고 있죠. 김동연 씨가 부동산 매매 차익을 100% 환수하자는 청와대에 맞서서 15대 1로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억에서 12억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 2억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청와대와 자기가 맞붙었다는 겁니다. 공산사회주의 경제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엉터리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5년을 청와대에서 우려먹으며 나라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총책임자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3월 9일 선거일이 그래서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